볼보 XC40 리차지입니다. 그릴의 형상 그리고 범퍼의 디테일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가솔린 베이스를 하고 있는 셰시에 전기차를 만들었는데요. 꽤나 완성도가 높은 편이죠. 트윈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4륜구동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하고 있고요. 78kWh의 마력으로 치면 408마력, 토크는 67.8kg/m 정도 됩니다. 전기차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 프렁크라고 하죠. 앞쪽 공간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볼보는 굉장히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마감도 좋은 편이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위쪽 커버가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개선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공간 좋고 앞쪽이 굉장히 깔끔하죠. 상위 모델인 XC60이나 90에 비해서 조금 귀염귀염하고 앙증맞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터프한 느낌은 전면에 약간 수직으로 서 있는 각도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쪽하고 센터 터널에 있는데요. 크러쉬 패드 쪽에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레벨링이 필요 없고 오토 모드가 아주 똘똘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꺾었을 때 좌우로 스티어링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각도도 코너링 램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민감도가 높은 편이라 야간 운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들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좋은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조향과 같이 움직이는 기능도 아주 부드럽게 잘 따라와 주고 있는데요. 정차했을 때는 스티어링을 돌려도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차가 주행을 해야지 움직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테일라이트는 LED 구성이고요. 번호판 보조등까지 LED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측면 바디라인의 완성도나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요. 차량의 전장에 비해서는 휠 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뒤 오버행도 긴 편은 아니죠.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20입니다. 휠 아치랑 도어 하단부 마무리가 일반 바디 컬러랑 달리 우레탄 재질로 재질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도심형이지만 SUV다운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부터 루프로 올라가는 라인에는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약간 디자인적으로 보면 좀 깔끔하면서도 차량이 더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좋습니다. 루프 렉까지 모두 다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의 이런 포인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내연기관 베이스의 전기차를 만들다 보면 이 충전구가 주유구에 위치하지 않고 앞쪽에 위치하거나 조금 다른 곳에 범퍼 쪽에 위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볼보 XC40 리차지에서는 깔끔하게 후 측면에 충전구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많이 익숙한 모습의 충전구를 갖추고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조금 더 커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테일램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좁고요. 철판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여백의 미도 느껴지면서 실제보다 차량이 조금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부 마무리도 깔끔하고요. 이쪽에도 잘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스로 포인트를 두고 있긴 합니다. 뒤쪽의 레터링은 왼쪽부터요. XC40, 볼보, 그리고 리차지 트윈이라고 하는 배지 달려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입니다. 아래쪽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속도랑 소음 같은 것들도 적절하고요. 실내 공간은 이제 보통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연기관 베이스로 전기차를 만들다 보면 어딘가가 어색하고 또는 어딘가에 공간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기 마련인데 내연기관하고 거의 같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바닥의 공간도 이렇게 충분하게 깊이 있게 확보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없게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측면의 마무리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요. LED로 조명은 이제 운전석하고 조수석 측면 모두 다 갖춰주고 있습니다. 센스 좋죠. 그래도 SUV니까 2열 등받이 한번 접어보고 위쪽에 러기지 스크린도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러기지 스크린을 제거했을 때의 공간이고요. 아쉽지만 뒤쪽에서는 레버 같은 게 있어서 등받이를 접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죠. 위쪽에서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언락
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꺾어집니다. 그래서 살짝 접어주면은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요. 2열 등받이까지 접은 상태인데요. 확실히 이 차고가 조금 있고 헤드룸에 여유가 있는 SUV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평평하게 바닥에 접혀지니까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장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키가 좀 크신 분들한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안쪽에도 보시면 LED로 조명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운전석 뒤쪽, 조수석 뒤쪽 모두 다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을 배려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버튼 누르면 됩니다. 번호판 보조등도 LED죠. 스마트키는 볼보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그립 좋고요. 측면에 독특하게 주요 기능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좀 이색적인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이렇게 오목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두툼한 편이고요. 여다 섰을 때 착착하는 이 물리는 느낌도 굉장히 좀 든든한 맛이 좋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깔끔하고 스웨이드 재질 같은 것들이 눈에 띄는데 저런 부분들은 조금 스포티한 느낌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디자인이 조금 독특하죠. 이쪽에 이 카펫 재질 같은 걸로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사운드 시스템 하만 카돈이고요. 안쪽에 레버 같은 것들도 근사하게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패턴이 독특해서 위쪽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자리하고 있는데 불이 이렇게 아래로 비치면 마치 이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발광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 플레이트에 보면은 리차지라고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시트는 단순하게 생긴 듯 싶은데 굉장히 편안한 편이고 기본 전동 기능에다가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갖추고 있습니다. 안장 길이 조절은 앞쪽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 수동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닿는 부분은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 착자감이나 홀드감이 좋은 시트는 몸을 조금 더 잘 잡아주는 듯 싶고요.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나뉘긴 하는데 제 체형에서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센터 터널 측면에도 카펫 재질 같은 걸로 넓게 적용되어 있고요. 측면에 수납 공간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간단하게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인데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풋레스트는 조금 더 넓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좀 아래쪽에 레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수동이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오픈할 수 있고 전체적인 실내의 조명 밝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에어벤트의 디자인인데요. 가운데 뭔가 이렇게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조작했을 때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차 급에 비해서는 이 부분 마무리가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가운데가 원형이 아니고 각진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글쎄요.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동 키 같은 것들은 별도로 없고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 노브를 R이나 N으로 전환시키면은 바로 키 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러스터는 단순한 구성이라서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안쪽에서 초점이 조금 흐려지는데 안쪽에서 지도를 볼 수 있는 이 기능은 더 손댈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기능, 봐야만 되는 기능들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 예전에는 어댑티브를 켜고 파일럿 어시스트를 다시 한번 작동을 시켜줘야지 조형보도가 작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알아서 2개가 같이 연동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인터페이스가 개선된 것 같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성 명령에서 이 자연어 검색이 티맵하고 SKT랑 연동을 해서 이 인포테인먼트가 참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틱 타입의 스위치도 기존 차량과 차이는 없습니다. 오토 모드에서 한 번 더 살짝 올려주면은 자동으로 상향 하향 전환이 가능하고요. 와이프 컨트롤도 기존하고 같습니다. 센터 스피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갖춰져 있고 하만 카돈이고요. 티맵이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지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갔을 때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를 해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항상 이 충전 스트레스 받고 그게 조금 민감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대처 잘 해주고 있고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플로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누구 오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컨텐츠들을 조금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티맵이 이 세로형으로 들어가니까 이 인터페이스가 또 개선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람이 좀 간사한 편에 속하기도 하죠. 주행에 관련된 기능들 중에서 이 다이나믹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페달 드라이빙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스티어링의 강도는 무겁게 가져갈 건지 그렇게 안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기존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메뉴들을 비교적 단순화 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렇게 메뉴가 다 모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레인지 옵티마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공조 기능에 제한을 걸어서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를 최대화로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360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끝부분에 왜곡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대신에 광각이 굉장히 넓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야각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테두리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약간의 왜곡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홈키 구성은 기존하고 같죠. 아래쪽에 단순하게 물리키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석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점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글쎄 최근 나온 볼보 차량들 보면 이 볼륨 컨트롤이 약간 무게감이 실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 아래쪽으로 12V 파워 아울렛과 USB C타입으로 입력 단자, 충전 단자 각각 하나씩 갖춰주고 있고요. 널쩍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좌우측 그리고 앞쪽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는 좋은 편이고요. 이게 저는 어떤 정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재떨이 같기도 하고 최근 차량들은 재떨이가 필요 없는데 어쨌든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기어 노브는 짧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톡톡 치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P는 버튼으로 누르시면 되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납이 있고요. 암레스트 안쪽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수납 나쁘지 않고 이 전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서 여기를 다 수납으로 쓰실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확장성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봅니다. 이런 끝 마무리 좋은 편이고요.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조수석 수납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그룹을 다르게 해줘서 이 파티션을 다르게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는 좋은 편이고요. 선바이저는 거울 크기 적정하고 LED로 조명도 이 커버랑 연동시켜 놨습니다.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넓은 편이고요. 안쪽에 커튼은 전동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작동 스위치가 깔끔하기는 한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좀 이렇게 누르고 당기고 막 이래야지 저는 맞는데 이거는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유리는 아웃슬라이딩으로 열립니다. 실내 조명은 모두 다 LED고요. 거울도 테두리 부분, 거울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테두리 부분을 투명하고 얇게 처리를 해줘서 실제보다 조금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뒷문 유리 라인이 독특하게 여기서 끊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철판 부분의 면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에 일단 앉아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안정감 있고 든든한 맛이 좋고요. 안쪽에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조금 나뉜다는 거 다시 언급을 드려봅니다. 바닥은 약간 아래쪽으로 파여있기 때문에 공간 좋고요. 턱은 생각보다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앞좌석 안장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도 적절해서 발공간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고요. 소소한 부분인데 이쪽에도 조그맣게 수납을 마련을 해둬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수납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ISO 픽스는 이렇게 커버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고 헤드레스트가 상위 차량들보다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단도 조그맣고 딱딱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기도 적절하고 각도 나쁘지 않고요. 쿠션감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가운데 암레스트는 요게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픈 타입으로 2개 보관할 수 있도록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승하차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승하차가 편리하고 헤드룸 공간 여유가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에어벤트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에어벤트 디자인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아래쪽에 열선 시트
3단으로 각각 좌우 조절 가능하고요.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충전 단자 2개, 커버링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둥 쪽에 에어벤트는 별도로 없고요. 실내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LED 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보 차량들의 디자인 큐를 이어가면서 조금 앙증맞은 느낌이 드는 그런 컨셉인 것 같고요. 내연기관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중량이 배터리 때문에 많이 무거워졌는데 힘이 워낙 있다 보니까 무게 때문에 좀 더디다든가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저속 구간에서의 그 정숙성이나 고요함이 내연기관은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시승차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C4 리차지나 XC40 리차지 시승회 때 제가 경험을 이미 해봤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약간 그 잡소리 같은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마 차가 더 조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전에 먼저 경험했던 시승 차량들에서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현재 타고 있는 차량에서는 이 차만의 이 문제점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약간의 잡소리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네요. 앞좌석하고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분명한 장점이고요. 또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뒷좌석 승차감이 많이 좀 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등받이 각도 조절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승차감이 뒤에 앉았을 때 그렇게 튄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20인치 휠타이어 구성인데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하면 저는 수준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이 무게가 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내연기관을 탔을 때 약간은 좀 이 차 급에서 오는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특유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봐도 스트로크가 긴 편은 아닌데 허리에 부담을 주거나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그렇게 불편한 승차감은 아니고요. 과격하게 이 와인딩 로드에서 차량을 좀 잡아 돌려봐도 한계치가 확실히 좀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같은 조건에서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게중심이 현격하게 낮아졌다라는 느낌을 아마 차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크고요. 그 덕분에 코너링에서의 만족도나 안정감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고 속도는 180에서 제한이 걸리는 것 같았고요. 그 이상은 이 계기판상으로 180에서 185 정도까지 달리면 그 이상은 속도가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180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전비는 공인 전비 기준으로 4.1km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56km인데 제가 이 차는 한 번 충전을 해봤거든요. 한 번 충전해보니까는 398 정도 나오더라고요. 400까지는 안 나왔고 아마 주변의 이 여건에 따라서 날씨라든가 주행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루프의 글라스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꽤나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으로도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실내에서의 어떤 개방감이나 탁 트인 듯한 느낌, 시원한 시야 같은 것들은 XC40 리차지의 분명한 장점인 듯 싶고요. T맵은 클러스터 안쪽 그리고 이 AVN의 양쪽으로 표시가 되고요. 클러스터 안쪽은 조금 간단하게 메시지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안내 메시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도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이 내비게이션 보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대단히 높은 HUD가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클러스터 안쪽에서 거의 뭐 다른 AVN의 내비게이션 올려주는 것에 버금가는 그 정도로 또렷하게 보여주고 자세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크게 HUD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코너링이 이 승차감하고 코너링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는 이 부분의 장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려보고 싶은데요. 힘도 좋으면서 이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거기다가 조용해지니까 차량의 급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고속도로 주행 안정감도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고 파일럿 어시스트를 다시 한번 눌러줘야지 이 조향 보조가 작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XC40 리차지는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한번 누르면 파일럿 어시스트, 조향 보조까지 같이 연동이 됩니다. 속도는 누르고 있으면 1씩 올라가고요. 살짝 끊어주면은 5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20인치 휠 타이어의 전기차를 만들면서 이 바닥에 배터리를 깔게 되면 무게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스펜션이 기존에서 어떻게 세팅을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84kWh의 용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 약 408마력, 토크는 60이 넘어갑니다. 67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거의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이라든가 노면 소음은 확실히 이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고 이 차만 바라보더라도 풍절음이나 이 공명음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조금 더 잘 제어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고요. 소음 진동은 낮보다는 밤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터널 구간이고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을 지나고 있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그렇고 측면의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도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보다는 이 측면에서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에서도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아닌데 유리가 조금 도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음 효과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각 음역대가 아주 또렷하게 들리고요. 특히나 중음하고 저음대의 탄탄한 느낌이 좋습니다.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하는 느낌은 요 상위 볼보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위 오디오에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좋은 편이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봐도요. 예, 스트로크가 긴 편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부드러워요. 에어 서스펜션도 아닌데 승차감이 참 좋아졌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 차량은 초도 물량이 다 소진이 된 상태고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제가 듣기로는 뭐 딜러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C4 리차지랑 XC40 리차지를 저는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XC40 리차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선호도고요.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 가족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4인 가족 구성이기 때문에 뒤쪽에도 조금 공간을 써야 되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앉아보면 또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C4 리차지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쁜데 루프라인이 떨어지잖아요. C필러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보기엔 이쁜데 그 부분이 공간에서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XC40 리차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도 아마 100만 원인가요? 이 차량이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클러스터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 단순하게 이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전환이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물리키로 어딘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메뉴 안으로 들어가서 주행을 선택을 하고요. 그 안에서 다이나믹 드라이빙에 원페달 드라이빙을 쓸지 말지, 그 다음에 스티어링도 강도를 무겁게 가져갈지 아니면 가볍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져갈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이 가능한 거는 좋은데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점도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시트 포지션이나 시야는 여전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서는
이 차가 가장 이 시트 포지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고 앞쪽에 이 윈드실드부터 측면 유리까지 시원하게 다 들어오는 이 개방감이 너무 좋았고요. 잘 보시면 아웃사이드 미러가 좀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기는 한데 도어에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시야를 조금 넓힐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블라인드 스팟 워닝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주황 붉은색으로 이렇게 꺾어지게끔 미러 안쪽에 바깥쪽 끝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 시야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게끔, 예, 지금 들어오죠. 이렇게 잘 들어오게끔 갖춰주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유리 면적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뒤쪽에서 전동으로 이 롤 스크린을 닫아도 한참 넘어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제법 소요가 되죠. 전비 측면에서 보면 30km에서 한 50km 사이, 40km 전후로 운행을 했을 때가 가장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뭐 360km 이상, 370km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공인 전비일 뿐이고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킥다운 많이 쓰시고 고속으로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운전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빨리 떨어지는 주행 가는 거리, 남은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차량을 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다 메이네요. 볼보 SUV들에서 가장 막내가 지금 XC40 리차지인데요. 이 위로 올라가면 XC60부터 90까지 모두 다 가운데 기둥에 에어벤트가 하나 더 추가가 돼 있거든요. 중앙에도 있고. 근데 XC40은 중앙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냉각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량의 이 실내 공간을 보시면 그 차량들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고요. 뒤쪽에 가운데에 중앙 쪽에 제가 실내 리뷰할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에어벤트가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기차 또 OTA 업그레이드에 오너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신데 이 차는 10년하고도 5년, 15년 동안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한 장점이 되겠죠. CMA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플랫폼이 분명히 아닙니다. 내연기관하고 전기차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쓰고 있던 플랫폼을 조금 손봐서 전기차로 선보였는데 그 완성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가 그렇고요. 실내 공간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거의 뭐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이런 구성들은 볼보의 어떤 경쟁력이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을 했을 때는 브레이크 담력이 워낙에 좋은 편인데다가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부하를 주면서 차량을 멈출 수 있어서 브레이크의 마모도라든가 어떤 피로도는 높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브레이크 느낌은 차량의 중량을 충분하게 고려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연기관에 비교를 했을 때에도 담력을 조금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이상 볼보 XC40 리차지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